안녕하세요. 구호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름 나무와는 달리 잎이 떨어진 이 나무는 또 다른 모습이죠. 자, 오늘 현대시 박제삼 시인의 겨울 나무를 보며인데요. 이 바로 겨울 나무를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겨울 나무를 보며 자, 나이 먹는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만도 안타까움만도 아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다른 것과의 만남이다. 자,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푸른 잎으로 가득하던 여름나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자 가지도 보이고 풍경도 보입니다. 나무의 잎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내려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제삼 시인은 겨울나무를 보며 젊은 날의 허위와 가식을 벗어나 방황과 혼란을 벗어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내 것이었던 청춘이지만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요.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저도 박제삼 시인의 겨울나무를 보며 겨울나무를 통해 젊은 시절에는 열정이 넘친다면 중년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 들면서 젊은 시절 놓친 것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고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박제삼 시인은 잎사귀 떨어져 앙상하게 남은 겨울나무에서 외로움과 동병상련의 감정이 아니라 허위와 가식을 벗어버린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겨울나무를 자신의 모습과 연결시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지요. 겨울나무를 보며 인생의 참 의미를 생각하는 박제삼 시인의 겨울나무를 보며입니다. 스물 안팎 때는 먼 숯불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무연 노을 속 한 경치로서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자, 스물 안팎 때는 젊은 시절이죠. 과거의 하자다, 그죠? 아마 이때는 삶의 어떤 이치를 깨닫기 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 숲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나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무도 젊을 때, 여름 때는 숲풀이 나무의 잎이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잎이 무성한 여름나무고요. 숲풀이 온통 산발을 했다 하니까 사람처럼 표현했죠. 의인법이 됩니다. 이 먼 숲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는 이현의 손등이 앙상한 때와 대조됩니다. 손등이 앙상한 때는 잎이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죠. 어지럽게 흔들어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든다. 이건 뭡니까? 먼 숲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는 스물 안팎 때의 어떤 어지러운 그런 상황, 스물 안팎 때의 방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의 특징 중 하나가 형상화죠.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20대 여러분들도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갈피를 못 잡는 삶이니까 혼란이고 방황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이러면서도 이상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또 대학교 선택 같은 것도 지금 대학교 선택도 여러분들한테 앞에 놓여 있는데요. 상당히 이런 혼란, 방황,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도 꿈을 가져야 한다, 그죠?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혼란했던 젊은 날의 삶입니다.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숨가쁜 나무는 바로 여름나무죠. 여름나무인데 이 여름나무는 젊은 날의 화자를 뜻한다, 그죠? 나무여 사랑이여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돈어법이라 합니다. 또 이거는 나무여 사랑이여 영탄법이 됩니다. 자, 젊은 날의 방황. 이 젊은 날의 방황을 여름나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이제 마흔 가까운, 마흔은 40이잖아요. 중년 시절이죠. 그 현재의 화자인데요. 마흔 가까이가 이렇다니까 선생님은 좀 그러네요. 60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 마흔은 삶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죠? 상태고, 손등이 앙상한 때, 앞에 숲이 산발을 했는가 하고는 또 다르죠. 잎이 떨어진 상태고요. 1년의 숲풀이 산발을 한 것과 대조가 됩니다.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돼요. 그 마흔 가까운 때는 바로 나무, 겨울나무처럼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겨울나무는 화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러움 없이, 자,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자, 40대 중년의 모습인데요. 잎이 다 떨어진 나무, 앞에 처음에 사진에서 본 적이 있죠. 부끄러움 없이는 솔직하게, 자, 잎사귀들을 다 떨어내고 솔직하게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자, 벗을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허위와 가식 이런 게 되겠죠. 자, 여기는 나무가 잎이 떨어진 나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겨울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되고요. 자, 젊은 날의 혼란과 방황에서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 허위와 가식을 벗어난 상태가 되겠죠. 그 여름나무와 또 겨울나무의 차이점을 통해서 20대와 40대의 삶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모습에 대한 인식이고요. 바로 겨울나무가 되지요.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비로소는 앞에 상황과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고요. 탕은 목욕탕인데 이 목욕탕에 들어앉아서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찰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 윤동주의 우물이나 또 유리창 같은 경우도 이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향해, 그것들은 겨울나무들이죠. 겨울나무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손을 흔든다는 것은 나와 통하는 겨울나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죠. 나와 통하고 있구나. 자,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기쁘게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네요. 바로 성찰에 대한 기쁨이고요. 나무와 내가 같은 것을 느끼죠. 나무와 나의 동질감이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자, 특히 것 같다는 표현, 이걸 한번 볼까요? 다가오고 있다가 아니고 있는 것 같다. 것 같다는 유보적 표현이죠. 그 유보적 표현을 통해서 성찰이 계속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연 노을 속 한 경치로서, 부연 노을은 석양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죠. 이 부분은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중년 시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확인을 따릅니다. 자, 조금씩 확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유보적 표현이죠. 유보적 표현으로 성찰이 계속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객관화죠.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냈고요. 화자의 완숙감이 나타납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채 나가는 것이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뭐 나이가 든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기쁨입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성찰적, 살펴보고 있죠. 관조적은 넌지시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또 해고적이 됩니다. 주제는 자의 참모습 인식에서 오는 기쁨. 여러분들의 참모습을 알면 기쁘죠. 겨울나무를 통해 성찰하는
중년의 삶과 긍정적 수용입니다. 자, 특징은 자연 현상을 통해 깨달은 삶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고요.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젊은 시절의 방황과 중년의 홀가분함을 드러내고 있지요. 자, 스물 안팎의 막연한 이상을 동경하고 방황하며 열정적인 삶과 마흔 가까운 때 젊은 날의 혼란과 걱정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성찰과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문문학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또 국어 공부 방법을 소개해 놨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블로그에 PPT 파일로도 올려놓았고요. 자, 블로그의 내용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국어 공부 방법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자, 오늘 박재삼 시인의 겨울나무를 보며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